그래도 뭐 주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. 요게 이제 하나의 괴예요. 10번째고 11번째 괴인데 이런 게 이제 64개가 있는 거죠. 요게 그 아까 전에 그 문왕이 만들었다는 요게 밑에 세 개, 위에 3개. 요게 앞에서 말했던 그 8괴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. 막대기가 3개씩 겹쳐져서 끊어진 막대기, 이어진 막대기가 겹쳐서 만들어져 있고, 요걸 이제 다시 2개씩을 아래 위로 겹쳐 놓은 것이 이제 하나의 괴인데, 요런 게 64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요거는 이제 10번째와 11번째 괴예요. 거기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, 천택리, 요렇게, 요건 리괴인 거죠. 그 다음에 지천태, 해서 요건 태괴고, 그리고 거기에 또 말이 붙여져 있어요. 천택리괴는 요런 뜻이야 라고 이제 요렇게 천택리 부질인형, 리홈이 부질인형, 천택리 리홈이 부질인형 해서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.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.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달아놓은 거고, 요건 지천태라는 괴는 소왕대대 길형, 소통의 때, 태라는 거는 말하자면 뭐 클태, 뭐 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. 소통의 때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는 것이니 길하고 형통하다. 요렇게 이제 요 부호를 요렇게 풀이를 해 놓은 거예요. 요 부호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, 제가? 요 아래 위에 각각에 떨어진 부호는 보키 씨가 만들었고, 요런 게 이제 요런 모양이 8개가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요 붙여서 아래 위로 붙여서 8막대기를 만들어 놓은 거는 문왕이 만들었고, 요거는 이제 괴사는 또 문왕이 64개와 괴사를 만들었고, 요 하나하나 있는 요런 6개의 요게 이제 초구 9, 2, 3, 4, 5, 6 해서 6개의 또 문장이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주공이 달아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요런 하나가 요 한 세트, 요런 세트가 64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좀 와닿기는 하더라고요. 하다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. 여기 보면은 그럼 태평한 시대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, 요렇게 4가지의 뭐 행동 강령 같은 거예요. 쉽게 말하면 포황하면 이제 더러운 것을 포용한다. 이게 통치라는 걸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 편이 아닌 나랑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도 다 포용해야 돼. 그 다음에 뭐 용빙하 하면은 이 안정의 때가 오래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막 좀 구태도 많아지고 그냥 관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, 그런 거는 맨몸으로 강을 건너듯이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.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. 이런 뜻이 되고, 불하유 하면은 이제 불하유라고 하면은 좀 먼 것을 이제 버린다는 뜻이거든요. 하라는 건 좀 멀리 있다 이런 뜻이고, 유는 이제 버린다 이런 뜻인데, 멀리 있는 걸 버리면 안 된다. 불하유니까.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지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닌 좀 먼 관계인 사람까지도 다 함께 뭔가를 활동을 해야지만 시대가 태평한 세월을 오래 가져갈 수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붕은 친구잖아요. 붕당을 없애야 돼. 끼리끼리 놀면 안 돼.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붕망이에요. 그러니까 이 4가지도 가만히 따져보면은,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원해, 태평 시대를 원해라고 하지만 진짜 원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, 그 따져볼 수 있는 게 요런 어떤 구절들이에요. 정말 우리는 끼리끼리 하는 거를 안 할 수 있나? 안 할 마음이 있나? 그게 없다면 그래, 누군가 태평시대를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나는 이 끼리끼리 노는 걸 포기하긴 싫어. 이런 마음이 일단 있는 거고, 그 다음 포항 같은 경우도 나랑 같은 뭐가 아닌 거는 그냥 우리 편이 아니면 다 그냥 빼내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태평시대를 가져올 수도 없지만 유지도 안 된다는, 가져왔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. 이런 걸 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역 점을 쳐서 이게 구이효가 나와서 지천태 구이효가 나왔으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돼 하면은 다 그냥 두 손 두 발을 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걸 우리한테 딱 이제 들이밀면은 우리는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될 것 같고,
우리가 이 64개 384효를 다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한 효만이라도 내가 한 효, 한 구절만이라도 그걸 실행에 계속 꾸준히 수련으로 가져가면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 최근에 더욱더. 그래서 저도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러면 좋겠어 저러면 좋겠어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지 내가 좋아할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공자님은 이 하나하나에 다 우리를 한번 비춰보라는 얘기예요. 태평 뭐 천택리 하면 이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뭐 밟을 리자니까 이력서 할 때 이 리자를 쓰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초구 이게 맨 아래짜리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 소리왕무구 평소의 도의에 따라 밟아가면 허물이 없다. 소리 하면 소는 소박하다는 뜻도 되고 내가 타고난 본바탕이라는 뜻도 되니까 내 본바탕대로 밟아 나가면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.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잘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것 타고난 어떤 것 그거를 이제 어떤 함께 간다는 일단 이 공자님이 가르치는 인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니까 그 위에서 내 본바탕대로 살아나가면 그러면 허물이 없어. 근데 우리는 본바탕대로 못 살아가고 있잖아요.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지 성공이고 성공이란 하나의 모델이 있어가지고 자기 바탕을 그대로 가르쳐가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와도 그런 데 대한 자신이 없잖아요.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. 그래서 이런 하나 소리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내가 한 1년, 2년, 3년, 4년만 생각해도 삶은 그냥 달라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주역이 왜 우리 공자님이 여기에 10개의 날개를 달아 놓으셨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뭐 한때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막 이래 떠들었는데 이제는 공자가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너무 이 정신의 세계를 좀 도외시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어디 우리의 그 문명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어떤 지역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오늘의 지금 우리 이 현재 이 시간에 이 상황을 설명해도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.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이 정신 세계를 뭔가 개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공자님이 그러니까 예라는 거 예를 계속 촘촘히 만들고 예를 이제 우리 안에 세우려고 무지 노력을 하셨는데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예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말하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마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자아죠. 나라는 어떤 것을 다 비워내서 비워내고 그러니까 나라는 걸 다 비워내면 그게 다른 게 다 들어오겠죠. 그런 어떤 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걸 계속 실천에 옮겨서 아예 습관으로 몸에 배게 만드는 그게 예인 거예요. 예가 뭐 제사를 지낼 때는 뭐 홍동백선이 뭐 어때야 되니 이런 뭐 어디에 뭘 놔야 되니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, 존귀함 이런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거는 관계 속에서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.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예라는 게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게 예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 주역도 사실 철저하게 관계를 얘기하는 학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막대기 이어진 막대기가 첫 번째에 오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뭐 네 번째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그 막대기가 첫 번째 똑같이 오더라도 이거는 택배 안정된 세상의 때냐 아니면 혼란스럽게 막힌 때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.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가 고정된 어떤 성격이나 이게 없고 철저하게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자질과 그것이 놓인 상황과 그것과 이웃하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관계의 또 기질과 이런 것의 관계 속에서만 뭔가 성격이 규정되는 그러니까는 그게 따로 없고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나 계속 이 주역의 64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걸 해석해내려면 굉장히 입체적이어야 하거든요. 굉장히 많은 것을 다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.
이 우주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기려면 굉장히 다층적인,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중무진의 어떤 다층적인 조건들이 결합해서 사건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듯이 그걸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주역이에요. 그래서 이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너무 내 앞의 이익, 나의 이해관계, 나만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. 근데 이 주역은 천지 자연의 어떤 이치, 우주 만물의 생성 이치, 이런 것 위에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걸 보게 만들어 주거든요. 그러니까 줌인과 줌아웃이 동시에 되는. 저 인공위성에서도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또 땅 위에서도 이걸 보고 하는, 그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주역이라고 보고,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, 그렇게 할 때라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 세계가 무한으로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주역이라서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약간 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한마디라도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남는다면 그게 또 씨앗이 돼서 나중에 어디선가 또 이걸 더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믿고, 저도 좀 그랬으니까 제가 주역을 만나고 고전을 안 만났으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도 류마티즘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기에 많이 할애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. 이런 거 공부하고 뭐 강의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글들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일상 속에 하나 그냥 뜸 뜨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침도 가끔씩 제가 스스로 놓고 좀 안 좋을 때 그런 걸 그냥 그건 일상 속의 한 부분을 그냥 들어왔고 양치하듯이 밥 먹고 세수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왔을 뿐이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거기에 신경을 이렇게 썼을 때보다 몸이 훨씬 편안해졌고 그냥 약도 안 먹게 됐고, 그래서 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균형의 문제였구나. 내가 삶의 균형이 무너졌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약을 가지고 고치려고 했었구나. 근데 저는 이제 오랜 세월 약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저는 방향을 바꾼 거였거든요. 제가 뭘 깨달아서가 아니라.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계속 이제 고전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균형까지는 안 잡혔겠지만 조금 이제 무게 중심이 조금 옮겨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픈 몸, 실질적으로 아픈 그것이 덜해진 거예요. 그냥 마음으로 덜해진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이제 약이라는 것도 끊게 되고, 아 이건 정말 옛날에는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었는데 좀 살아서 움직인다 내 삶에서,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굉장히 생기가 있게 되는, 아까 그 지천태라는 거기에도 생기가 있다는 게 생기가 동시에 안정하고 연결되는, 우리 안정하면 되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천태계에 나오는 게 막 그 풀뿌리하고 그러니까 잔디 같은 그런 띠풀하고 새의 무리가 나오거든요. 두 개의 그 상징물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있는 이 띠풀들하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. 띠풀들은 같이 쭉 뽑혀서 막 어딘가로 가려고 막 나오고 새들은 그 아래로 내려앉아서 그 띠풀들과 뭘 해보려고 막 하고, 이 봄의 느낌인 거죠. 지천태의 그 태라는 괴상이, 괴의 모습이. 그래서 이 띠풀과 새들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, 막 어떻게 들으면 제잘제잘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막 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런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하죠. 안정된 상태,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한, 그래서 습관적으로 살게 돼서 지루한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굉장히 생기발랄한 것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. 우리 몸도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순환이 돼야지만 안정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도 좀 더 생기 있어진,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또 요 책 좀 읽다가 저 책 좀 읽다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가 세미나 하다가 강의하다가 또 뭐 9시 되면 또 북꼼 들어가서 또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안 그러면 좀 아픈데 많이 신경을 쓸 때는 좀 정적으로 좀 살았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생기가 있어지고 몸도 좀 편안해지는, 아, 그 생기와 편안함, 안정은
같은 그 상황의 다른 표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이 지천택계를 또 다른 데서 강의를 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주역의 묘미인 것 같아요. 끊임없이 그 괴상을 보면 다른 것들이 좀 떠오르는, 지천택계를 무수히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또 올해 또 며칠 전에 할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그런 걸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힘들게 안 하셔도 이런 쪽으로 저절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좀 균형이 좀 잡히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주역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주역에 좀 마음을 더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의 삶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말할 거리도 많아지고 생기발랄해질 것 같습니다. 네,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. 이제 네. 또 이 생기발랄한 질문들을 기다리겠습니다.